요양보호사 시험 역대 기출 완벽 분석한 핵심 요약 정리 노트 특징입니다. 이 책은 수험생 입장에서 요양보호사 스터디 그룹에서 기출 지문을 재구성하여 만든 교재입니다. 그리고 최단기간 공부해서 물고기가 튀어나오듯이 시험장에서 정답이 톡톡 튀어나오도록 만든 교재입니다. 또 단원별 최근 출제 빈도표와 기출 표기로 수험생들이 중요성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만든 최초의 교과서입니다. 제27강 수면, 성생활, 약물 사용. 최근 출제 빈도를 보면 2017년 21회 한 문제, 23회 때 3문제, 2018년 24회 때 2문제, 25회 때 2문제, 26회 때 3문제, 2019년 27회 때 1문제, 28, 29회 안 나왔고요. 또 30회 때 2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29회 때 1문제 나왔고 30회 때 2문제가 나왔어요. 수면, 성생활, 약물 사용은 한 2문제 정도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라고 준비하시고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면입니다. 수면 중요하죠. 수면은 신체 기관이 재충전되고 에너지를 보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적절한 수면은 노인의 건강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노화로 인한 수면 양상의 변화나 수면 장애는 노인의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인 어떤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만큼 수면이 중요합니다. 자, 일단 수면 문제, 어떤 수면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좀 약간 분홍색, 빨간색의 계통에 가까운 부분에 기출적 표시되어 있죠. 역대의 시험 문제에 나왔던 지문들이에요. 그게 틀리게 나왔던 바꾸게 나왔던 간에 지문들이니까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또 나옵니다. 1. 수면 문제. 수면 중에 자주 깬다. 수면량이 줄어든다. 나이가 드시면서 수면량이 좀 줄어들죠. 잠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낮 시간 동안 졸림증이 많아진다. 이게 수면 문제예요. 어르신들의, 노인들의. 그러면 그렇다면 수면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역대 시험 문제 다 나왔네요. 이 지문들이. 기상과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돕는다. 커피, 녹차, 홍차, 커피, 술 등은 오후에 금한다. 그러니까 커피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줄이거나 오후에는 금한다. 그 뜻입니다. 또 당연히 금주와 금연하는 건 당연하고요. 과식을 하면 숙면이 어려우므로 저녁에 과식하지 않는다. 공복감으로 잠이 안 오는 경우 따뜻한 우유 등을 마신다. 침실의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한다. 잠들기 전까지 텔레비전을 시청하지 않는다. 수면제나 진정제를 장기 복용하지 않는다. 규칙적으로 적절한 양의 운동을 한다. 밤잠을 설치게 되므로 낮잠을 자지 않는다. 창문과 커튼을 닫아둔다. 취침 전 집중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긍정문, 부정문 이렇게 바꿔서 시험 문제 나오니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다음에 성생활 표준계제 205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성문제. 노인이 이제 되면은 성적 욕구가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노인이 되어도 성적인 관심이 있고 행동을 합니다. 이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노인의 성적 욕구가 무시되고 또 여러 가지 질환 때문에 성적 제한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노인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는 성생활이 고려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문제 있을까요? 일단 질병치료제가 정상적인
성활동을 방해하죠. 여러 가지 그 약이. 당뇨병 노인은 발기부전을 경험할 수 있고요. 당뇨병 노인은 발기부전을 경험한다. 관절염 대상자의 통증은 성적 활동에 방해가 되죠. 심장마비를 경험하는 노인은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성생활은 뇌졸중 재발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궁적추술과 유방절제술은 실제 성기능을 변화시킨다? 변화시키지 않는다. 전립선 절제술은 발기하는데 문제를 유발한다?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성기능을 감소시키죠. 성기능을 감소시킨다. 그 다음에 강심제, 이뇨제, 항고혈압제, 신경안정제, 항진정제 등은 성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일부 향파킨슨 약물 치료제는 성적 욕구를 높여주지만 성생활 수행 능력까지 반드시 높여주는 것은 아니다. 다음에 노인의 그럼 성생활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인의 성생활 관리는 노인의 성적 욕구 및 성적 표현은 기본적인 욕구의 하나이다. 기출 지문에 나온 거예요. 노인의 성적 욕구 및 성적 표현은 뭐라고? 인간의 기본 욕구 중에 하나다. 그 다음 노화에 인한 성적 변화를 극복하고 노인의 성생활을 원만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평소에 운동을 꾸준히 하고 정기검진을 받으며 건강한 체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성 노인은 질분비물이 줄어들어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이 많으므로 몸에 꼭 필요한 약물만 복용한다. 그리고 약물 처방을 받을 때는 성기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꼭 확인한다. 성에 대한 개념은 개인차가 있으므로 사생활 존중을 해주고 개인의 특성에 맞게 도와준다. 부부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서로 감싸주는 것도 성기능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저렇게 성생활을 관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약물 사용. 여기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약물 사용. 표준교재 207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약물 사용. 약물은 질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증상 완화에 매우 중요하지만 잘못된 그 약물 복용은 노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죠. 그래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면 약물을 잘못 복용하나 약물 간의 상호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노인은 약물의 흡수, 대사, 배설 기능이 젊은 사람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므로 잘못된 약물 복용은 노인에게 더욱 위험합니다. 따라서 노인이 올바르게 약물 복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면 노인의 약물 사용 주의사항 기억, 노인의 약물 관련 특징, 이게 다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제예요. 이게 다 논점입니다. 기출 논점. 여러 만성질환으로 많은 약물을 사용한다. 그죠? 약물에 의존해 질병을 치유하는 성향이 강해진다. 2, 3분비가 감소하여 약물 흡수가 줄어든다요. 약물 중독 위험의 증가 원인은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 감소로 순환 혈류 내에 약물이 축적된다. 다시 한번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 감소로 순환 혈류 내에 약물이 축적된다. 약물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어서 약물을 부적절하게 사용한다. 이게 이제 노인의 약물 사용의 주의사항 중에서 노인의 약물 관련 특징입니다. 다음 약물 사용 원칙. 비처방약도 복용하기 전에 그냥 드시지 마시고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비처방약도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이 기출 논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처방된 약은 절대로 복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한 비상약은 뭐냐? 이 시험 문제 나와요.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한 비상약, 해열 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에게 자신의 신체적 문제, 주치의 약물 알레르기 반응, 현재 복용 약물에 대한 최근 기록을 가지고 다니게 한다. 진료나 건강 상담을 받을 때마다 평소 복용 중인 약물을 적은 메모를 사전에 제시하여 적절히 처방받게 한다. 이게 약물 사용 원칙입니다. 다음으로 노인의 약물 사용 방법.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도 복용하던 약을 중단하면 됩니까? 안 되죠? 의사의 처방 없이 중단하면 안 된다. 이게 기출 논점입니다. 처방을 무시하고 의미로 조절하여 정해진 양보다 적게 복용하나 많이 복용해서는 안 된다. 약을 술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떨어지죠. 그래서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주한다. 증상이 비슷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처방된 약을 먹거나 자기 약을 남에게 주면 됩니까? 안 된다. 이전 처방약이 많이 남은 경우 복용할 수 있는지 의사에게 확인받는다. 다 중요한 지문들입니다. 약 복용 시간을 준수한다. 당연하죠. 다음 약물의 종류별 복용 시간. 식후, 식전, 식사 중 또는 식사 직후 이렇게 있는데요. 식후는 이장 장애를 줄이는 대부분의 약제가 식후에 드시고요. 식전은 일부 당뇨약, 그 다음에 이장관 운동 조절제, 갑상선 호르몬제는 식전에 드시는 거예요. 식전에 드시는 거는 뭐다? 일부 당뇨약, 이장관 운동 조절제, 갑상선 호르몬제. 식사 중 또는 식사 직후, 칼슘제나 철분제는 식사 중에 드시거나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게 좋다. 이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약이 쓰다고 다른 것과 함께 복용하면 된다? 안 된다. 우유, 녹차, 커피 등 카페인 음료와 함께 복용하면 약의 흡수가 방해되죠? 방해되므로 미지근한 물 한 컵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우유, 녹차, 커피 등 카페인 음료와 함께 약을 복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을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어떻게 된다? 고혈압, 고지혈증의 부작용이 증가한다.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고혈압, 고지혈증의 부작용이 증가한다.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흡수가 잘 된다.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흡수가 잘 됩니다. 다음, 약 삼키는 것이 힘들다고 쪼개서 복용하면 안 됩니다. 단, 분할선이 있는 약만 쪼개서 복용한다. 분할하거나 분쇄 불가 약제가 있어요. 장용 코팅제, 서방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라고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삼키기 힘든 대상자의 약이 분쇄할 수 없는 약이라면 어떻게 한다? 처방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다시 한번, 삼키기 힘든 대상자의 약이 분쇄할 수 없는 약이라면, 분할선이 없다라면 처방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약 복용을 잊어버렸다고 그 다음 복용 시간에 2배로 복용하면 된다? 한꺼번에 복용하면 된다? 안 되죠? 2배로 복용하면 안 된다. 이게 논점입니다. 다음 복용 시간에 가까워진 때는 다음 복용 시간에 복용한다. 건강기능식품도 비처방약도 의약품은 아니지만 의사와 약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복용한다. 자,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함께 복용할 때 부작용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인삼, 홍삼,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인삼과 홍삼이 있죠. 많이 드시죠? 이제 의약품으로는 이제 고혈압약, 향혈소판제,
고혈압약하고 인산홍산 같이 들면 혈압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있고요. 향혈소 환자와 함께 드시면 약효가 약효가 과잉됩니다. 과잉되는 부작용이 있어요. 오메가3 지방산, 혈액 응고 억제제와 함께 복용하게 되면 약효가 과잉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다음 프로바이오틱스는 이 부분을 빼주십시오. 교재가 새롭게 바뀌면서 이 부분 빼기로 했습니다. 알로에하고 이뇨제와 함께 복용하게 되면 칼륨이 결핍되는 부작용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마니넬로산이 있어요. 감마니넬로산과 향혈전제와 같이 복용하게 되면 약효가 과잉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역대 이제 기출 오답 바로잡기 수면 돕기 방법에서 역대 기출 바로잡기 해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따뜻한 홍차와 녹차를 제공한다. 수면할 때요. 저녁 식사 후 따뜻한 커피를 제공한다. 잠자기 전에 술을 마신다. 오후에 녹차, 홍차를 권한다. 네, 다 틀린 지문이죠. 이걸 바로 적어라 이 뜻이에요. 커피, 녹차, 홍차, 카페인이 들은 술 등은 오후에 금한다 이렇게 배웠죠. 다 틀린 이렇게 이 지문을 이렇게 틀리게 바꿔서 내고 있는 거예요. 다음 잠들기 전에 공복감이 있을 때는 음식을 많이 권한다. 저녁에 과식하지 않는다. 실내 온도를 서늘하게 유지한다. 침실의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한다. 조용히 혼자 있게 한다. 조용히 지켜본다. 실내 온도를 적정 온도보다 높여준다. 실내 온도는 어떻게 한다? 적절하게 유지한다. 잠들기 전까지 텔레비전을 본다. 텔레비전을 시청하지 않는다. 수면제를 복용한다. 수면제나 진정제를 장기 복용하지 않는다. 낮잠을 자지 않는다. 낮에 잠을 많이 주무시도록 돕는다? 아니죠. 낮잠을 자지 않도록 한다. 잠들기 전 격한 운동을 권한다? 잠들기 전에는 운동을 권하면 안 됩니다. 취침 전 집중할 수 있는 일을 시킨다? 취침 전에는 집중이 필요한 일을 하지 않는다. 다음, 약물 중독 위험 요인을 증가시키는 원인에 대한 기출 오답 바로잡기.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질병을 치유하려는 성향이 강해진다. 약물에 의존해 질병을 치유하는 성향이 강해지죠. 이산 분비가 증가하여 약물의 흡수가 빠르다. 이산 분비가 감소하여 약물 흡수가 느려진다. 급성 질환이 많아 다양한 약물을 요구한다. 만성 질환이죠. 만성 질환으로 많은 약물을 사용한다. 인지 능력의 상승으로 약물 중독의 위험이 증가한다. 인지 능력 저하로 약물 중독의 위험이 증가한다. 다음, 약물 복용을 위한 약물 관리 방법에 대한 역대 기출 오답 바로잡기. 증상이 좋아지면 복용하던 약을 중단한다. 큰일 납니다. 의사의 처방 없이 중단하면 안 된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혈압약은 꼭 챙겨 먹는다. 술을 먹었어도 약은 꼭 챙겨 먹는다. 약을 술과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약 복용을 자제하고 참아보라고 한다? 약 복용 시간을 지켜 복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한 번에 많은 양을 사두고 복용하게 한다. 증상에 따라 약 용량을 조절하여 복용하게 한다. 효과가 없을 때에는 정해진 양보다 많이 먹는다. 뭐라겠어요? 정해진 양보다 적게 복용하거나 많이 복용해서는 안 된다. 이게 기출 논점입니다. 증상이 비슷한 다른 대상자의 약을 복용하게 한다. 다른 사람에게 처방된 약을 복용하면 안 된다. 삼키기 힘든 가래약은 국물에 타서 먹는다. 숟가락을 사용하여 물에 녹인 후 투약한다. 가래약은 숟가락을 사용하여 물에 녹인 후 투약한다. 나중에
약물 복용에 대해서 다시 또 거론될 겁니다. 비처방약은 의사와 상의 없이 먹어도 된다? 그렇게 안 배웠죠? 의사 약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복용한다. 자, 이어서 핵심 족집게 문제. 1. 대상자가 밤에 잠을 못 잘 때 돕기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1. 공복감으로 잠이 안 오는 경우 식사를 제공한다. 식사를 제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침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돕는다. 맞습니다. 창문과 커튼을 닫아준다. 규칙적으로 적절한 양의 운동을 한다. 따뜻한 우유를 마신다. 그리 어렵지 않죠? 대상자가 밤에 잠을 못 잘 때 돕기 방법, 수면이죠. 수면. 커피나 녹차, 홍차, 커피, 술 등은 오후에 금한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다음, 노인의 성기능을 감소시키는 요인과 관계가 없는 대상자는 이뇨제를 복용하는 대상자, 고혈압약을 복용 중인 대상자, 관절염을 치료 중인 대상자, 전립선 절제술을 받은 대상자, 당뇨병에 있는 대상자. 어떤 게 답이겠습니까? 자, 노인의 성기능을 감소시키는 요인과 관계없는 거예요. 성기능을 감소시키는 요인과 관계없는 대상자. 어떤 게 정답이죠? 4번이죠. 전립선 절제술하고는 노인의 성기능 감소와 관계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궁적축술을 유방 절제술은 실제 성기능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전립선 절제술은 발기하는데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생활은 뇌졸중 재발과 관련이 없다. 그리고 이제 질병치료제가 정상적인 성생활을 방해할 수 있다. 질병치료제가 정상적인 성생활을 방해할 수 있고, 당뇨병 노인은 발기부전을 경험할 수 있고, 관절염 대상자의 통증은 성적 활동에 방해가 되고요. 심장마비를 경험한 노인은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그렇고요. 또 이제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성기능을 감소시키고요. 그리고 이뇨제나 항고혈압제, 신경안정제, 향진정제 등은 성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노인의 올바른 약물 복용을 위한 약물 관리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증상이 좋아지면 복용하던 약을 중단한다? 증상이 좋아지면 중단하는 약을 중단하면 됩니까? 안 되죠?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도 복용하던 약을 의사의 처방 없이 중단하면 안 된다. 답은 쉽게 찾아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정해진 약보다 적게 복용하거나 많이 복용해서는 안 된다. 맞죠? 약 처방을 받을 때는 먹고 있는 약을 보여주고 처방받는다. 비처방약이라도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한다. 현재 복용하는 약물의 정보를 가지고 다닌다. 정답은 이제 아까 1번이죠. 자, 27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